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급감에 상인들도 생계 걱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목포 등 전남 지역에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대한민국 수산 1번지인 전남 지역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생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수산물 판로가 끊기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의 한 전복 양식장. 비가 내리고 있지만 김영진 씨는 이른 아침부터 배를 타고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10년째 전복 양식을 하고 있지만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전복 가격이 급락하고 소비가 줄면서 판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갚을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어요. 기름값 올라가지, 전복 자재값 다 올라가지. 우리 전복값은 다운되지, 인건비 올라가지. 정말 답답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둔 새우 양식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창 바쁠 시기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주문이 크게 줄었습니다. 애써 키운 새우를 출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판로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판로가 안 되면은 다 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거저 주다시피 하겠죠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걱정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입을 꺼리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생활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세제 지원을 시작해서 수산 양식 어민들은 전부 다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야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대한민국 수산 1번지 전남 지역 어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우려 때문에 시장에는 갈치와 민어 등 제철 수산물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 종합수산시장. 갈치와 민어 등 각종 물고기들이 가게마다 가득합니다. 평소에는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대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게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갈치가 가득 쌓여 있지만 갈치를 사려는 사람들은 요즘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시민들은 생선 구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선에다 밥을 많이 먹는 편인데 그 생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방류 때문에 너무 많이 불안해요. 오염수 방류 전에 미리 생선을 사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기분은 안 좋고 그러니까는 아직 방사능이 배출 안 했을 때 좀 사갖고 좀 먹자 싶어가지고. 목포의 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 손님은 찾아볼 수 없고 시장에는 상인들밖에 없습니다. 보통부터 손님들 전화주고 이거 방류하면은 이쪽 거 쓰냐 안 쓰냐 그런 식으로 여쭤보는데 사실 가격은 많이 심할 것 같아요. 횟센터의 단체 손님은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상인들은 낚시꾼들이 맡긴 생선 손질에 의지해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산물 자체가 판매하기보다는 죽어서 나가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포에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영광 법성포 굴비 상가도 벌써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있는데 방류가 시작되면 얼마나 더 큰 타격을 입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굴비 가게들이 줄지어선 영광의 법성포 거리입니다. 추석 대목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지만 거리는 침울한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곧 시작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굴비를 손질하던 상인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당히 불안하죠. 소비자들의 심리 불안이 가장 크게 좀 어렵습니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가 인근에 있는 수산물 직판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아직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매입량이 확연히 줄었다는 겁니다. 위축이 되니까 매입 자체를 안 하죠. 중매인들이나 아니면 매입하시는 분들 자체가 꺼려해요. 우려를 표하는 건 상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바다로 나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민들도 일터를 잃어버린 심정입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어민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거면 적어도 자국 어민들의 동의는 받아야 했던 게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린다는 자체는 수산업을 이제 죽이는 행위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그래도 국민적 동의는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이번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올라 기대감이 컸던 영광 주민들은 오히려 당장 먹고 살 길을 걱정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 오염수 관계로 안 먹게 된다 그러면 그 올린 만큼은 큰 효과가 없고 참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 어민들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방류 계획상의 문제는 없다는 정부. 관련 데이터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방류 이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전남 지역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방조와 묵인으로 정당화했다며 오염수 투기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대통령이 눈과 귀를 닫았다며 지금이라도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굴욕적 외교 형태를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일본은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최초의 국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어업인 등을 보상하고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 것, 전라남도가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수산물 생산량 1위, 한 해 생산액만 3조 원 이상인 전라남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와 도내 해역 방사능 실시간 측정 등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방류 전에는 해수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방류가 시작되면 해수와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됩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전남. 오염수 방류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피해 대책과 수매를 건의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목포 지역에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목포 석현 삼거리와 제1중학교 인근 도로가 침수되는 등 70여 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119와 목포시에 접수됐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신안과 진도, 목포 등에는 어제부터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남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해남군 황산면의 한 광산 야적장에서 지난 19일 옹벽 100여 미터가 무너지면서 인근 새우 양식장 일부가 매몰되고 창고로 사용되던 컨테이너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은 최근 잦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옹벽으로 쌓은 보강토가 밀리면서 쌓아둔 흙이 무너져 내린 자연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업체 측은 인명피해가 없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광업권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 보고했을 뿐 행정과 소방당국에는 신고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낮은 경제성이 여전히 문제지만 예타를 통과할 경우 조기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강진 작천에서 해남 북평을 잇는 38.9km 구간으로 예산 1조 5,9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인 광주 성정 구간의 공정률은 60%. 최근 나주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노선 변경이 이루어져 완공이 2년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구간의 예타가 통과되면 1단계 구간 준공 전 2단계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단계 광주 강진 구간 준공이 26년 이전에 2단계 강진 완도 구간까지 연이어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문제는 예타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의 주요 변수는 경제성인데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의 경제성은 0.29로 낮은 상황. 전남도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타 지역 사례 등을 분석해 정책성 평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91km 구간에 사업비 4조 9천억 원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낮은 경제성에도 1단계 구간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의료, 문화, 교육,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저희 전남 서남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완도 2단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주행시간은 21분, 전 구간이 개통되면 물류 이동 시간은 1시간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임성 보성간 철도와 국도 77호선 연결,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추진 등 전남 서남권 SOC 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골프장 진입로 변경을 부당하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익 한평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1년 한평군 대동면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 진입로 인허가 과정에서 진출입구를 변경하라고 부당한 업무 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됐는데 한평군은 기존 안대로 진출입구가 확정돼 재정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목포시 의회 해외 연수 취소 위약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목포시 의회가 지난 5월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취소한 뒤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불했는데 위약금 지급이 적정했는지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목포시 의회 관계자와 여행사 관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제104회 전국체전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관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체전이 치러질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 공사는 8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관중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 경기장 안전 점검 등 안전 체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대회 성공을 위해 분야별로 더욱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장 위주로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광주 전남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신안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 지표에 따르면 광주 전남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78.6%를 기록한 신안군으로 신안군은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경북 청송군과 함께 최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광주 지역 취업자는 75만 8천 명, 전남 지역은 100만 9천 명으로 각각 58.8%와 66.7%의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국 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박물관 강변축제 한국 종합 홍보 행사에 자치단체 대표로 참가합니다.
전라남도는 3일간 진행되는 축제 기간 독일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한국의 콘텐츠를 활용해 우수 농수산식품과 관광자원, 전통예술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는 전남 도립국악단의 부차춤 공연과 국기원 태권도 시범도 펼칠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학과도 전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 약대 편입 기준 개정은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이 올해부터 폐지돼 약대 편입이 일반 편입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타 대학 재학생에게만 열려있던 약대 편입을 재학생에게도 열어준 것입니다. 그동안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의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 제도가 적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오늘 완도군을 찾아 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설명회는 전국 어민연합회와 한국정복양식협회 등 수산양식 어민 대표자들이 참석해 추석과 설날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 시행령안을 청취했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생산 어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 재난 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호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 시종면은 지적 측량 수수료의 50에서 10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상업시설 등으로 소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며 감면 혜택 기간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로부터 2년간입니다.